강원도에는 자랑스러운 여성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과 헌안설원에 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인물, 혹시 임윤지당을 아시나요? 혹시 임윤지당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임윤지당이라고 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서적을 통해서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뭐 여성의 어떤 성무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럴까요? 뭐 그 정도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던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공부하고 수양하며 우리나라 여성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그녀. 임윤지당을 만나봅니다. 네, 남자, 여자 성별을 불문하고요. 어릴 때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들어본 분 아마 없을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들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을 갈고 닦는 건 오로지 남성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리학을 연구한 한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임윤지당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청주 옥화 출신인 임윤지당. 그녀는 조선시대 6대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농문 임성주의 동생이었는데요. 총명했던 여동생을 기특히 여긴 임성주는 동생에게 윤지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줍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던 임윤지당. 18살이 되던 해 원주의 선비 신광유와 혼인을 하면서 원주와의 기나긴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집 온 이후 임윤지당이 50여 년을 보낸 원주시 봉산동에 가면 임윤지당 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성주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속에 봉천구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봉천이 봉천내를 말하고 구석은 이곳에 자리한 거북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00여 년 전 그녀가 이 거북바위 옆에서 살았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요. 임윤지당이 머물던 봉천구석을 거닐면서 그때의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예전에 임윤지당이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 골목길에 임윤지당과 관련된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길을 걸으니까요. 왠지 어딘가에서 임윤지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임윤지당의 숨결. 원주시 단구동에는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임윤지당 선양관이 자리해 있는데요. 네, 임윤지당이 원주로 시집을 왔는데 사실 그 후의 삶이 좀 녹록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임윤지당은 원주에 시로 오셔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아이가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도 남편도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임윤지당은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댁에서 함께 시어머니가 두 분이셨거든요. 두 분의 시어머니와 함께 원주에서 하셨습니다. 난산 끝에 얻은 아이는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결혼 8년 만에 남편마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후 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지만 그 역시 28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상실감에도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며 2명의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임윤지당. 출가한 뒤엔 잠시 책을 놓고 학문을 멀리했던 그녀는 오로지 가사일에 전념하면서 부인의 직분을 다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된 후에야 다시 책을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읽고 싶어질까 보자기에 꽁꽁 싸두었던 경전을 나이가 들어 다시 펼쳐들었던 순간 임윤지당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문에 대한 그녀의 열정, 윤지당 유고를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지당 유고는 임윤지당이 돌아가신 뒤에 시동생과 막내 동생께서 만들어주신 책인데요. 임윤지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에는 민주당의 학문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지당의 학문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윤지당 유고. 문집에는 오빠 임성주와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성리학을 더욱 깊게 탐구하고자 했던 그녀의 집념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여성도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남성만이 학문을 논할 수 있었던 시대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민지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여성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여성론이라는 이민주당의 사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여성론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고 그거 남존여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여성은 글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 하지만 이민지당은 남성과 여성을 떠나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비록 부녀자이기는 하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간에 다름이 없다. 남녀가 비록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언제나 같은 것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린 조선시대 여성.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에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여류학자 이민지당.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원주시 호저면에는 이민지당의 묘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1793년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이민지당. 이후 시동생과 막내동생에 의해 윤지당 유고가 간행되면서 그녀의 글들은 후세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민지당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흐른 뒤 황성신문에는 여성 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설이 실립니다. 여자의 학문이 원주 임씨와 같으면 우리나라 문명이 더욱 발달할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이민지당의 위상을 엿볼 수 있죠. 원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여성 인물 이민지당. 원주에서는 매년 5월 14일 이민지당의 기일에 맞춰 헌달회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이민지당을 알리고 그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민지당을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 4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지당 구연동화, 그리고 캘리그라피,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동화책 만들기, 그리고 등잔 만들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민지당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했던 여성 군자. 그녀는 바로 이민지당입니다. 신사임당과 헌안설원과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성 이민지당입니다.